장애가 있으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워. 확실히 어려워. 그런데 거기 도달하고 나면 오히려 기회가 더 많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었고, 이 현실적인 조언이 굉장히 희망이 됐고 도움이 됐답니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는, 정말 평범하지만 절대 평범할 수 없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뭐든 해봐요. 현직 판사로 계시는 김동현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김동현 판사님은 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그리고 진로를 변경했어요. IT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연세대학교 로스쿨에 합격을 했죠. 왜 IT 전문 변호사를 꿈꿨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푹 빠져서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대요. 자, 이런 꿈을 안고 변호사의 꿈을 안고 살던 한 분이 정말 아주 간단한 시술을 받다가 이런 의료사고로 인해서 시신경이 상실되고 눈에 괴사가 생기고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이분은 지금 현재 현직 판사라 그랬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최고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성적 우등생이 됐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도 아니었고 중도 시각장애였는데 말이죠. 약 1, 2년간 이 회복을, 무엇을 회복했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분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걸 삶 속에 진행시켰을까요? 성적 우등생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이후 서울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2020년 10월 신임 법관으로 임명돼서 지난해 3월부터 수원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마다의 불행의 정도는 다르지만 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불행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과정을 매일매일 지내고 누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는 너무나 달라지죠. 과거 때문에 현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선택 때문에 현재가 달라지고 그것이 미래가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진 사람, 무엇인가 완전히 달라지고 한 사람은 철인적인 힘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낙천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김동현 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원래 타고날 때부터 낙천적이고 타고날 때부터 회복 탄력성이 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들구나. 근데 그 하루하루, 그 매 시간 그 어떤 현실을 어떻게 선택하고 정말 바꿔나가느냐, 노력해나가느냐.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 자, 사람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거는 두 줄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진짜 쓰러졌어, 일어났어. 그러나 그 두 줄 사이에 수십 년간 매일매일 매시매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누적의 힘이라는 거죠. 그 누적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김동현 판사님은 아주 진솔하고 담담하게, 과장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김동현 판사님이 겪었던 그 하루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김동현 판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장애라는 건 그냥 불편한 상태에 적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죠.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동정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뭐 대단한데 라고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저는요, 그런 대상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어딘가 불편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루하루, 김도겸 판사님이 지내왔던 하루하루가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네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이 굉장히 많이 응용되잖아요. 특히 이제 불가항력의 엄청난 불행을 갑자기 닥쳤을 때 인간의 심리 상태의 이동 경로입니다. 첫 번째,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부정하는 거죠. 분노, 왜 나한테만 이래? 타협, 그래, 어쩌면 내가 그때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서 벌어졌을 거야. 아니야,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등등의 살기 위한 타협을 인간은 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울입니다. 긴 시간 우울을 거친 후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시간대별로 일어나기도 한대요. 자, 우리 김동현 판사님은 처음에는 부정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무섭기도 했고, 근데 이미 수술대 위에서 자신의 눈이 잘못됐구나, 뭔가 이걸 알아차렸대요. 뭔가 누르는 듯 굉장히 눈이 아프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 내가 먹은 게 없어서 눈이 안 보일 거야. 그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탈수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눈이 앞이 캄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어떻게 내가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냥 수술 받다가 탈수가 왔건 힘든 증상이 있어서 그냥 그래서 안 보이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많은 뭐 CT, MRI 등등 많은 조사를 했죠.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신경이 손상됐고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왔습니다. 분노가 찾아왔겠죠. 병실로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한 시술을 받다가 그 사고를 낸 의사? 미쳤지. 왜 내가 그 병원에 갔을까? 뭐 왜 내가 그 안 해도 되는 걸 왜 했을까? 뭐 등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우라가 치밀고 밥도 먹기 싫고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는 미안하고.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이었잖아요. 원래 엘리자베스 큐블러가 얘기한 것은 타협이었는데 김도겸 판사님은 타협은 없었답니다. 곧바로 우울로 넘어갔대요. 정말 나중에는 눈의 조직이 자꾸만 괴사되기 시작해서 고통이로 말할 수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달고 살았답니다. 염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밥을 안 먹으니까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겠죠. 우울하고요. 얼마나 극도의 우울감이 닥쳤겠어요. 급기야 정맥에 영양제를 꽂기 시작했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비몽사몽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부산에서 엄마가 올라와서 간병을 해주신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그래 말이야, 제가 빨리 회복해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잘했다고 저러고 누워서 저 밥도 안 먹고 영양제도 안 맞겠다고 저러고 있고 진짜 속상해 죽겠다고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가 듣고 나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엄청 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숟가락을 들었고 영양제도 맞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용이 바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해야지. 그러면 수용이라는 감정만 있겠어요? 수용에 그 위에 분노와 우울이 더딥혀지겠죠.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인다 생각하지만 가끔씩 욱하고 올라오고, 나를 그렇게 의료사를 내는 의사를 어떻게 하고 싶고, 정말 이 분노와 우울과 막 이런 감정이 얼마나 수용한다고는 했지만 때때로 찾아왔겠어요. 받아들이는데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용하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김동현 판사에게 물었는데 김동현 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수용이라는 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김동현 판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로스쿨 2년만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이미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도 있었고 그래서 희망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분에게 희망을 준 건 첫 번째 희망은 삼천배였습니다.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너 한번 삼천배 해봐라 그래서 알았다고 절로 갔대요. 근데 한 달에 3,000배 하는 줄 알았대요. 이분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하루에 3,000배. 그러면 108배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데 하루에 3,000배. 그날 정말 곡소리가 나게 울었답니다.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나중에 하루 할수록 점점 몸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 달 동안 3,000배를 마쳤을 때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자, 이제 너는 마음의 눈을 떴다. 이 스님의 말씀이 되게 큰 힘이 됐고 정말 사실 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눈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적을 바랐지만 눈이 회복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 손상된 시신경이 돌아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적과는 다른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 남은 희망, 공부하자, 다시 시작하자라는 희망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 줬었는데요. 김동현 판사님은 누군가의 손은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자,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인 김영일 교수님, 컴퓨터를 다뤄야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려면. 근데 시각장애인에 맞게 컴퓨터를 잘 세팅해 주시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엑스비전의 김정호 이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영 판사, 뭐 이런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분에게는 이런 분을 만나는 게 하나의 희망이었었죠. 김영일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영일 교수님도 역시 그 시각장애인이신데요. 장애가 있으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워. 확실히 어려워. 그런데 거기 도달하고 나면 오히려 기회가 더 많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었고 이 현실적인 조언이 굉장히 희망이 됐고 도움이 됐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엑스비전의 김정호 이사님, 최영 판사 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었답니다. 명동에서 만났대요. 최고 경력자인 이사님, 김정호 이사가 하얀색 지팡이를 들고 탁탁탁탁
앞장을 서고 차례로 팔을 잡고 이렇게 걸었대요. 셋이서. 어떻게 흰 지팡이만으로 길을 찾는지 너무 신기했대요. 왜냐? 김두겸 판사님은 그때 초보였으니까요. 별로 헤매지도 않고 남산 산책로까지 가고 저녁을 함흥냉면집에서 먹었는데 장애인 셋이서 시각장애인 셋이서 가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나 봐요. 회무침에 만두 냉면까지 잔뜩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 주인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래요. 뭐겠어요? 아우, 시각장애인들 3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돈은 있나? 이런 눈초리. 그때 김정우 이사님이 저 우리 돈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아마도 김정우 이사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물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김정우 이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문정박대 당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참 21세기에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서러웠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각장애인만의 문화 충격을 경험을 했는데 회무침이 먼저 나오고 이제 만두 나오고 냉면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두인데 이 만두랑 냉면은 이렇게 자기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회무침은 가운데 이렇게 두고 먹잖아요. 처음에 젓가락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회무침이 있는 거예요. 먹었어요. 두 번째 했는데 막 확 줄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젓가락이 가니까 회무침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먹었냐 그러니까 거기 계시던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두 분이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왜 회무침을 먼저 안 먹었냐고. 왜? 그랬더니 각자 냉면을 한 그릇이고 만두는 2개잖아요. 근데 회무침은 할당량이 없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그냥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같이 먹는 거는 빨리 먹어야 된다. 이 양을 조절할 수 없으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라면 먹으라면 김밥도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있는 김밥 정확히 몇 개가 남았는지를 서로 알 수 없으니 그냥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도겸 판사도 가운데 놓인 거는 잽싸게 먼저 먹는 거로 결정을 했다고. 참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불편하긴 하다. 눈이 안 보여서. 근데 삶에 대한 열정은 누구나 똑같다. 삶에 대한 열정이 더 있는 사람들, 그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멘토가 생긴 거죠. 나도 이분들을 닮고 싶다. 이분들을 따라서 나도 정말 열정적으로 너 열심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미는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서서히 배워갔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대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면 기꺼이 내 손을 내 손을 줘야 된다. 그 이유는 내가 그랬듯이 내 손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신다고 하네요. 자, 일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일상적인 훈련을 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은 이래요. 사람들이 되게 슬프고 힘들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일상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쌓아나가고 일상의 훈련이 되면 작은 자존감이 매일매일 생긴다. 그래서 내가 되게 쓸만하고 되게 멋진 사람이고 난 해낼 수 있어 라는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게 살게 된다는 거죠. 충만함을 느끼면서요. 자, 판사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책에 보면 이 책을 소리로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리더기가 있어요. 귀로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점자 공부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소리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문서를 소리로 읽어주는 A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워낙 많아졌으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는 점점 일상훈련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대요. 바느질도 해보고 사과도 깎아보고 안 될 것 같지만 다 해봤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굉장히 많은 태스크가 있어요. 복도를 내려가야 되고 택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 복도를 다 걸어가서 큰 길이 나오면 공기가 다르답니다. 느낌이 다르대요. 확 터진 큰 길로 나왔구나. 지팡이 소리가 약간 울리면 지하철이 가까운 걸 안답니다. 지하철 계단 복도가 거기서 소리가 울림이 나는 걸 느낄 수 있대요. 이렇게 작은 감각들, 특히 청각을 살려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작은 성공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일상훈련을 받았는데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그렇답니다.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죠. 흰 지팡이를 들고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점자를 더듬더듬해서 1층을 눌러요. 그럼 저쪽에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윙윙윙윙윙 기계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면 기계 소리를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판기.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접어서 자판기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얼마짜리인지 본인이 어떻게 아냐고요? 지폐는 금액마다 길이가 다르대요. 반으로 접고 대각선으로 접어보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답니다. 길이로 아는 거죠. 1,000원짜리 한 장을 자판기에 넣어요. 근데 문제는 자판기에 점자로 무슨 음료수인지 커피인지 뭔지 뭐 아메리카노인지 이게 믹스 커피인지 안 써 있는 거예요. 점자로. 그래서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맨 아래 구석 버튼을 눌렀더니 커피가 나왔대요. 맨 왼쪽 위를 눌렀더니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세요. 김두겸 판사님은 자판기 지도를 만들었대요. 본인이 아무거 이렇게 눌러보면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친구가 그걸 알고 음료수 리스트를 싹 다 뭐가 있는지 정리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외워버렸대요. 요걸 갖다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동기들의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답니다. 자, 주변에서 야, 너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막 놀라니까 막 신이 나서 더 잘하고 싶었대요. 30 넘어서 막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재밌었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다른 것도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많은 일상을 도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웬만한 뭐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우리랑 시각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똑같이. 여기는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을 좀 바꾸어 보자. 오늘 목표한 일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오늘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나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미처 다 못해도 전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왔다면 그것도 괜찮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가끔 대박도 터지는 것이다. 대박이 안 터지면 또 어떤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잠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괜찮은 삶이 아닐까. 사람들은 김동연 판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는 참 자아효능감이 있어. 너는 참 회복 탄력성이 좋아. 근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상을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완수하고 레벨업이 되는 것 같은 작은 기쁨을 느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스스로의 하루를 사랑하고 내 삶 전체에 대한 뿌듯한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가 모여져서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고 스스로를 데리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김두겸 판사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어마어마한 큰 불행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어떤 힘으로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는 정말 평범하지만 절대 평범할 수 없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불행에 짓눌립니다. 삶이 그래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마치 스케줄에 있었던 것처럼 툭툭 내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걸 무리하게 극복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자책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 하게 되죠. 우리는 삶에서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쟁 사회에서 남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조건이 없어졌을 때, 지금 이런 상황처럼요. 그럼 남과 같은 좋은 조건이 아닐 때 우리는 경쟁하려고 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포기도 빠르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돌아가도 괜찮으니 자신만의 하루 스케줄 안에 자신만의 작은 일상의 성공을 집어넣고 거기서 만족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자기만의 만족과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북 액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만났던 어떤 힘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그걸 극복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하루하루 풀어내려는 노력을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보셨고 어떻게 그 결과가 있었는지 서로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북클럽에서 여러분 동기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작가님은, 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예, 그래서 책 제목이 바로 뭐든 해봐요입니다. 거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를 해보고, 이불을 개보고, 싱크대까지 가보고, 설거지를 해보고, 요리를 해보고, 옛날에 너무 익숙했던 것, 문제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뭐든 해보면서 아마 김동현 판사님은 이전의 김동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이렇게 글로써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극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극복하지 말고 나도 하루하루 살아가 볼 거야 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마 김동현 판사님의 글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김동현 판사님의 이 에세이 뭐든 해봐요를 읽으시면서 손잡고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 보는 힘을 얻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뭐든 해봐요 였습니다.